네, 방금 김재현 기자가 짚어본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은 성과 없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여야와의 집중 인터뷰, 지난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석 부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아침에 인터뷰에 나오셔서 고맙고요. 예. 자, 어제 회담 결과 새누리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세 분이 모여서 특히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두 분이 훨씬 편하게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의견 차이를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서 합의문에 도달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또 두 분께서 강한 의지를 이렇게 함께 한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정원 계획에 대해서 두 분이 강한 의지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은 언론에 보도된 회담 결과 브리핑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국정원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그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예전에도 또 어제도 피력하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사과를 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또 다르지만은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 개입의 의혹을 또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도 확고하십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 예.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퇴 압박이 종용이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또 이 검찰 조직의 신뢰와 명예 또 국민적인 또 신뢰 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도덕적 정책 부담을 고려를 해서 이제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하라고 검찰에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네. 검찰이 이게 불응해서 또 이제 부득이하게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네.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의 첫 보도 하루 전에 공안 부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도가 나오면서 중단됐다. 이렇게 법사위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민정비서관이나 공안부장이 9월달에 통화했다는 내역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일단 조선일보 보도가 9월 6일인가 나왔거든요. 네.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도 당연히 고위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규명 차원에서 정부 수준 노력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3자회담 성사가 합의된 이후에 이 최동욱 총장 사태가 더 불거지면서 회담의 또 다른 암초가 된 그런 형국인데요. 예. 자, 그러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한 최동욱 총장이 좀 가시적 존재였고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부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국정원이 댓글 활동을 한 게 이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 사이트나 자기네 사이트 한 400여 곳에서 한미 FTA 반대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 성격의 대북 심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가 오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오유 사이트가 네티즌 접속수는 230번째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젊은 우리 미성년자들이 20% 이상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 댓글 활동했다는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도 북한하고 연계된 뭐가 있어서 추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 활동을 보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떤 정치 개입의 의혹이 있는 댓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개입 수사인데 그 수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개인적 윤리적 문제하고는 별개다. 이게 만약에 최동욱 총장 입장에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정정보도 근데 정정보도 소송이 끝나려면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네. 또 유전자 감식을 하겠다고 하셨지만은 유전자 감식이 아무리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혼의 아들 어의 엄마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그것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질질 끌면서 할 수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네. 감찰관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금 윤수석 부대표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국정원 댓글 수사가 다소 여권에 봤을 때는 좀 지나친 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과 최동 총장의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예. 지금 민주당은 기능도 분리하고 대공수사권 박탈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접점은 없습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일단 이제 기능 분리, 대내파트 폐지하자, 대공수사권 폐지하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종북 세력이 있냐 없냐. 종북 세력이 있으면 당연히 대내파트는 있어야 됩니다. 또 최근에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원이야말로 가장 많은 고대 정보 기술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 또 정보기관하고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너무나도 과한 주장이다. 그리고 결국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정치 개입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 개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5년 이상 징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대내파트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못하게끔 하는 운영상의 문제다. 운영상의 문제.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을 못하게끔 민간 사찰이라든지 언론기관, 국회, 검찰 등의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대통령의 말씀도 그거고요. 또 알겠습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정책 중립성이 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운영상의 문제. 그렇지만은 법의 문제로 가서 박영선 의원이 낸 안에 보면은 정치 개입했을 때 처벌 조항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하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럴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좀 예. 정치가 좀 타협하고 국민당에게 신선한 대안을 주는 모습을 기대할 텐데 국민들이요. 예. 물밑 대응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요. 계속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 추석 연휴해서 국민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하고 또 해서 국민분들을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또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